안녕하세요.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세미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의 세미나 2부는 초거대 AI 등장에 따른 인공지능과 이 보안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슈, 이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2부 세미나는 트랙 A와 B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AI for Security라는 주제로 트랙 A에서 이 초거대 AI 트렌드라는 주제로는 트랙 B에서 진행이 됩니다. 웨비나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이 다양한 경품과 참여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트랙 A의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다크트레이스의 조세연 매니저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주제는 알고리즘 전쟁, AI의 공격에 대비하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리즘 전투 AI 공격에 대비하라 라는 주제로 사이버 인공지능 기반의 공격 트렌드와 대응 양상에 대해 설명드릴 다크트레이스 코리아의 조세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다크트레이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 회사입니다. 인공지능만을 가지고 캠브리지의 수학자들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과 그리고 그 지식, 그리고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시는 100여 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영국 캠브리지에서 다크트레이스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고요. 캠브리지의 많은 수학자들이 임팩트를 남겼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저희 회사이고 다른 하나는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입니다. 여러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상한 징조, 징후가 있는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내고 거기서 찾아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위협을 알아내고 찾아낼 건지 또는 알려줄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인데요. 알파고의 경우에는 사람이 바둑을 두는 그 한 수 한 수를 데이터 삼아서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바둑을 두는 기사의 표정의 변화나 땀의 흐름을 입력해주면 여러 무수히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방이 어떤 수를 읽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론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에 대해 대응해 나간다 라고 하면 다크트레이스는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IT 자산에 대한 정보들과 내부 직원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 커넥션 상태에 대한 정의들, 상태에 대해 해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부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 외부의 데이터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추론한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 기존의 레거시 솔루션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만 7년 동안 5천여 군데의 고객사, 국내에서 80여 개 조금 안 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공급해 오면서 최근에는 타임즈에서 선정된 가장 영향력 있는 100개 기업 중에서 잘 알고 계시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함께 저희 회사가 파이오니어, 선구자 그룹에 선정된 회사이기도 한데요. 오늘 진행할 발표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들어오는 최신 공격 양상은 어떠한지, 이를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 탐지된 위협을 어떤 형태로 활용해서 업무에서의 수월성, 부가가치, 그리고 인사이트를 쌓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은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이 처리하기 어려운 대용량의 데이터를 개선하고 활용해서 인간의 업무를 도와주고 이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속도가 증가하고 하드웨어 퍼포먼스 속도가 따라와 주면서 인간의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준다든지 데이터를 통한 행위 예측, 상품 추천 등 다양한 이로운 점들이 우리 생활과 직장에서의 편의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을 악용하고 있는 조직, 피해 사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를 저희는 오펜시브 AI라고 하고 공격적인 AI, 공격적인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 기반의 공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화두가 되는 몇몇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딥페이크 기술이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 사람 이미지가 있는데 이 중 실제 사람과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이미지를 구별하실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모두 딥페이크 기술이 생성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글로벌하게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메일과 온라인 그리고 보이스로 그 공격의 양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완벽한 사칭 공격을 위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진을 미리 가짜 SNS 프로필에 올려놓고 실제 주변에 아는 사람인 척 접근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대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공격들이 저희의 체감상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가짜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감식하는 감식자들도 가짜와 진짜 이 다름을 빠르게 캐치하고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은 속이려고 하고 다른 쪽은 속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실력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결국 진짜 같은 가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다 보면 지금은 아주 허망된 상상일 수도 있지만 후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페이스피싱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이런 사칭 공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미국의 콜로니얼 송유관 사태와 같이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은 보안에서 항상 주요 도전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망이 확장되고 IT망과 클라우드, 심지어는 OT 산업망, IoT망이 융합이 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더더욱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직의 범죄자들이 최근 OT망이라 불리우는 산업, 제조, 공정망으로 눈을 돌리게 된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설과 인력 부분입니다. 최근까지도 기업과 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IT 보안보다 OT 보안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했었습니다. 또한 인력 편제나 기업 구조상 IT에 대한 이해와 OT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인력으로 내부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도 높지 않은 IT에 대한 지식으로도 이제는 OT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고 실제 IT망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에 비해서 훨씬 기회비용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의 미래는 최근 등장한 새로운 종류의 미묘하고 은밀한 공격자들에 의해서 주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그 자체를 조작하고 변경하는 것일 건데요. 사이버 무기의 다음 주요 목표는 사람이 가지는 한계인 인력의 부족을 이용해서 사람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그 단 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자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악의적인 사용을 개척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도로 정교하고 악의적인 공격 코드로 짜여진 이 인공지능은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스스로 변이할 수 있고 최소한의 탐지 가능성으로 이제는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공격은 훨씬 맞춤화되고 타겟화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더 효과적일 뿐만이 아니라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은 더더욱 기존의 솔루션들에서 탐지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보안 제어는 예측 가능하고 또한 사전에 모델링된 혹은 정의된 활동과 행위들만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협에 대한 무력함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은 실제로 다크트레이스에서 탐지한 이메일 위협 중 한 사례입니다. 매용 내용을 보게 되시면 영어로 작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외국의 연구소와 일을 하시는 경우에 혹은 외국 지사와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종종 더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발생했던, 실제 있었던 일을 인용하면서 첨부된 파일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읽어보셔도 어조나 언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사람처럼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은 실제로 인공지능이 작성한 사칭 이메일입니다.
다크트레이스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한 9개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메일 시스템을 많이 체험해보고 계시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나오는 패턴을 보게 되면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백신 또는 신약 발표를 하고 나면 일반 기업들에서는 상장과 같은 뉴스가 나오고 나면 바로 몇 시간 이내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타겟화된 사칭 공격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임원들 이메일을 살펴보면 다크트레이스에서 고위험군이라 판단된 위협들 중에서도 일부 기존의 MS에서 사용하시는 이메일 보안 솔루션이나 기존에 사용하시는 스팸 솔루션에서 미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수 자체로는 상당히 적을 수 있지만 우리 직원이 그 통과된 단 한 개의 이메일에 포함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그 링크를 클릭한다면 바로 그 이메일이 위협의 시발점이 되어서 내부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위협은 보통 사이버 킬체인이라 불러지는 형태로 보여지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가장 익숙한 단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이버 킬체인이라 불리는 단계 안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들이 더 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더욱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이루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정찰 단계에서 기존의 위협과 달리 인공지능 기반의 공격은 링크드인,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이 SNS 플랫폼을 통해서 타겟화시킨 내부 직원과 친구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해당 공격자는 실제 SNS 프로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리 학습하고 내부 조직의 직원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소통할 뿐만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는 속아 넘어갈 만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심지어는 직접 포스팅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는 대신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해서 이를 적용하고 프로필에 사용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격자가 조직에서 타겟화된 조직원을 통해 신뢰를 얻게 되면 그 공격자는 직원에 대한 다양한 추가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SNS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서 초기 침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스피어 피싱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격자는 악의적인 오피서 문서를 다운로드하도록 사용자를 속이거나 익스플로이트 킷 같은 공격을 촉진하는 링크를 포함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침입 후에는 C2 통신이 설정이 됩니다. 악성 코드는 감염된 컴퓨터에서 감염당한 조직원의 내부 비즈니스 활동, 동작들을 모두 학습합니다. 그런 다음 정상적인 동작을 모두 복제하도록 자동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하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과 혼합이 되어서 기존의 레거시 솔루션이 훨씬 탐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감염된 컴퓨터는 멀웨어가 보통 사용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포트를 자율적으로 남용해서 인터넷의 특정 API와 통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격자는 감염된 시스템의 문서와 이메일을 기반으로 고유한 키워드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암호를 알아내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전 훈련된 신경망에 이 알아낸 키워드들의 목록, 조합을 입력하고 조직원의 상황에 맞는 지도학습된 무차별 대입을 통해서 현실에서 사용할 법한 계정의 순열들과 잠재적인 암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강력한 암호가 있는 계정도 이 기술을 사용하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소위 뚫리게 됩니다. 계정과 암호를 얻으면 최종적으로 탈취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계정과 크레덴셜을 수집하는 것은 반복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되게 됩니다. 최종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식별하는 것은 공격자의 입장에서 침입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공격 계획의 일부는 인공지능의 기법으로 가속화되고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인공지능을 이용하며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임무는 최신 군사기술 정보, 기업의 레시피라 불리우는 도면들, 고객 정보가 포함된 문서들 등 내부에서 가장 보안 사항이 높은 문서들을 획득하면 완료하게 됩니다.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선별하고 기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을 내보내는 기존의 방법은 비용도 많이 들고 들킬 염려가 높기 때문에 이 방법 대신에 유출과 관련된 자료만을 미리 선별해서 이를 신경망으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전송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격자의 신경망은 이러한 문서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이미 학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유출을 위한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게 됩니다. 기존 레거시 솔루션의 탐지 없이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해서 공격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종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나쁜 위협이 무엇인지 대해서 사전에 이미 가정하고 정의하고 규칙을 만드는 레거시한 방법은 이제 과거의 유물로 여겨지기 시작했는데요. 미리 정의해놓고 새롭게 발생되는 위협들, 요소들을 이에 맞추어서 매칭시키려고 하면 위협 중에 일부만 포착을 하거나 제로데이성 공격으로 놓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인공지능은 더 미묘한 곳에서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탐지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는 누구나 인공지능, AI 기술을 가질 수 있다고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지, 즉 자가학습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쉽게 판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위협이 그리고 그 공격이 얼마나 빠른 기계의 속도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보안 인력 확보와 비즈니스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까요? 앞으로의 2021년의 보안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아직 정의할 수 없는 문제를 이제는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세상이 어떤지 그 자체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기술을 수용해서 우리 내부의 인력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CEO의 관점에서 볼 때 인공지능, AI는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좋을 뿐만 아니라 모든 원격 인력과 우리 내부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한 최신 내부 정보를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지된 위협은 겉보기에는 우리 내부에 굉장히 나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은 어찌됐던 그 탐지된 위협에 따르는 대응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문제에는 이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자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비즈니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을 선택하는 것은 기회이고 조직이 이를 수용하면 조직의 혁신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내부 직원들은 보호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보안팀뿐만이 아니라 영업, 인사,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인공지능과 사람이 실제 리포트를 쓴 내용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간단히 보시기에도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분석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 리포트를 사람에 비해서 92% 빠른 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공격을 예측하고 대응하여야 하는 보안 담당자분들께는 훨씬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도 실제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추출한 리포트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발생한 이벤트를 분석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여러 개의 이벤트가 내부에서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상관관계가 있는 이벤트를 추리고 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서 리포트를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또 한글이라는 언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권고사항이 있는지를 국문으로 이해하기 쉽게 인공지능이 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직접 궁금한 내용을 추가로 물어보고 요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소위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솔루션들은 아마 이미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만을 이미 인공지능이 판단한 결과만을 제공했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특정 내용에 있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다고 할지라도 추가로 정보를 더 얻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에도 이를 추가로 분석을 요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혹은 위협이라고 판단하기 이전의 시점이라도 담당자분들께서 필요한 때에는 추가 정보를 인공지능을 통해 요청하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기능을 포함해서 앞으로 보안 담당자분들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분석과 인력을 증강하시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디바이스들이 어떤 연결을 통해서 어떤 위협을 발생시켰는지 보이시는 아래 화면과 같이 인공지능이 때로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사람이 위협을 분류하던 시간을, 보고서를 작성하던 시간을 총 92%나 줄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무한히 수정하고 학습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비서를 한 명 고용하는 효과와 같게 되는데요.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작년까지 여러 세미나를 진행하고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New Normal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한 공격, 인공지능 기반의 공격이 New Normal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한다면 어찌됐던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발생시키는 메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 세계의 정보들과 연결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안인들이 가지고 가야 할 가장 큰 숙제이자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업무 패턴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 보안의 관점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건지가 굉장히 주요 쟁점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다크트레이스는 미리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지도 학습을 사용합니다. 비지도 학습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회사가 세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테슬라인데요. 클라우드에 있는 인공지능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가의 센서들을 사용해서 교통사고라고 하는 굉장히 드물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스크린샷을 찍는 겁니다. 교통사고에 기대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센서들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굉장히 희귀하게 벌어지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아직은 알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봤더니 이 인공지능이 특정한 상황, 특정한 조건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내가 뭔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더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저희 다크트레이스입니다. 유일하게 비지도 학습을 주요한 기술로 이용해서 상장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부에 많은 변화들이 생길 때에 어떤 식의 고민을 해볼까 하면 고민을 해보면 좋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고민이고 저희 기술을 선택한 고객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조세연 매니저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이 자가학습 AI 구현과 이 자율 대응이 저는 굉장히 흥미가 있었거든요. 이들을 위한 핵심 기술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외부의 힘을, 외부의 데이터 분석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코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타 솔루션이나 타 인공지능 솔루션들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외부의 본사로 보내서 혹은 외부의 센터로 보내서 분석을 하면 보안적으로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가학습 구현 그리고 자율대응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폐쇄망된 환경에서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핵심된 기술을 활용을 하려면 데이터들을 메타화해서 이거를 학습에 필요한 것들만 추릴 수 있는 기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데이터를 모두 저장하고 모두 가지고 있으면 훨씬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특성상 모든 담당자분들이 이 데이터를 24시간 전체를 다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 환경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만을 추려서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것들만 추리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보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이런 AI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도 도움 말씀 주실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신뢰를 많이 갖지 않는 기업들도 있으신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만물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인공지능은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또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반복적인 일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혹은 기관들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고려하신다고 하면 전체 담당자분들이 24시간 계속 지켜볼 수 없는 환경에서 또는 담당자분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게 되시면 조금 더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서도 인공지능의 기술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필수적인 그런 날도 오게 될까요?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공지능을 다루는 보안인으로서 그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임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든든하네요. 자, 다크트레이스의 조세현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트랙 A의 두 번째 순서의 발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발표하실 분은 숭실대학교의 최대선 교수님인데요. AI에 의한, AI를 위한 보안기술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최대선 교수님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최대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와 보안, 그리고 AI에 대한 적대적 공격, 그 공격에 대한 방어 기술들과 그거 관련된 현재 동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I와 보안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저는 4가지 이슈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또 AI 자체에 대한 보안 공격과 방어, 그리고 AI를 활용한 보안 위협들, 또 마지막으로는 AI 자체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시큐리티와 세이프티의 차이가 무엇냐고 하신다면 시큐리티는 악의적인 공격자를 존재를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세이프티는 그런 악의적인 존재를 배제하고 그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큐리티 바이 AI는 오늘 다른 세미나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실 텐데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한다든지 네트워크 침입 탐지를 한다든지 보안 관제를 한다든지 사용자 인증, 또 FDS, 이상거래 탐지를 한다든지 하는 기술들인데 딥러닝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것들을 다 하게 되고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는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악성 코드 탐지 같은 분야에서는 그런데 딥러닝 네트워크에 의한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고 기술적으로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큐리티 포 AI는 AI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는 학습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개를 고양이라고 알려주고 고양이를 개라고 알려주면 인공지능은 당연히 그렇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개를 고양이로 분류하고 고양이를 개로 분류하는 이런 노동작을 하게 됩니다. 또 AI가 학습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지만 AI는 완전히 오분류를 하는 그러한 기만 공격도 가능합니다. 또 AI 모델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복제를 해서 소프트웨어 복제하듯이 복제해 가서 사용하는 그러한 공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학습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학습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공격도 존재합니다. AI를 활용한 보안 위협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은 AI 해커입니다. 다르파라고 하는 미국의 그 고등 국방 연구 지능 센터쯤 될 텐데 여기서 그랜드 사이버 챌린지라고 해서 AI 해커들 간의 대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AI 해커 중에서 메이햄이라는 애가 1등을 했고 걔를 사람들이 하는 해킹 대회에 내보냈더니 사람들보다는 못했지만 하여튼 높은 성능을 거둔 적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발전을 해서 이 메이햄을 만든 멤버들이 포올시큐어라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취약성 분석 도구를 이 메이햄 기술을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취약성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해킹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영상을 하나 보시죠. Yeah, I'll be right there, Steve. Hey, what's up, TikTok? Look, I do a lot of my own stunts, but I also do a lot of industrial. 누구죠? 탐 크루즈죠. 그런데 이 퀄리티 높은 영상이 사실은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잘 아실 텐데 AI를 활용한 사람을 속이는 그런 공격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공격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연구인데요. 페이스북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AI를 이용해서 추론을 했는데 8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추론에 성공을 했고 그렇게 추론된 정보들은 다른 정보들과 조합을 해서 이 페이스북 유저의 주민번호를 추론하는 데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거쳐서 주민번호를 추론하고 이게 맞는 것이 확인된 페이스북 유저가 7만 명이고요. 전지현 씨라든지 김연아 씨라든지 이런 유명한 인사들의 주민번호를 유추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이프티인데요. 세이프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AI 보안 그러면 터미네이터의 등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AI가 인류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AI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뿐인데 그것의 부작용으로 설계가 잘못돼서 그것이 인류에게 문제를 입히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 가능함을 이제 여러 미래학자들이 예견을 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이프티 문제들을 분류를 해보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개발돼서 배치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내부적인 결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 중에서도 고의로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시큐리티 문제에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 우연히 실수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세이프티 AI에서 다루어져야 될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보고서도 만들고 연구도 했고 또 앨런 머스크가 주도하는 퓨처 오브 라이프라는 재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 윤리적인 거 또는 기준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이슈에 대해서 AI와 보안에 관련된 4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 중에서 Security for AI, 그리고 AI에 대한 적대적 공격과 방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백도어 어택입니다. 이것은 학습 데이터 오염 공격의 일종인데요. 안경만 쓰면 이 여자로 분류를 하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경을 쓰면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만들려면 학습 단계에서 안경 쓴 이미지는 전부 이 여자로 분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보기에 학습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 안경만 쓰면 다 이 사람으로 분류하네 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 쓴 이미지를 AI를 통해서 또 이렇게 조작을 해서 거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렇지만 AI는 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나면 안경만 쓰면 이 사람으로 분류하는 이런 식의 오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 공격이라고 해서 요즘에 AI를 개발하는 트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AI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학습이 잘 된 AI를 가져와서 거기에 자기 데이터를 추가해서 커스터마이즈 하는 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런 것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듯이 오픈되어 있는 AI 모델을 가져다가 자기 모델을 개발하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이때 오픈소스에 어떤 백도어나 취약점을 집어넣는 것처럼 AI 모델에도 그런 트리거에 의한 백도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유저가 새로 자기 모델을 만들더라도 이 모델은 이 트리거만 들어가면 오동작을 하게 하는 이런 식의 공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텐데 학습이 된 모델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복원하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2015년도에 만든 사진이고 2019년도의 공격은 퀄리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학습 데이터를 잘 구분을 할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어드버서리 에그젬플, 즉 적대적 예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분류하는 이런 공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성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가능한데 굿 이브닝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음성 인식 AI는 이것을 오더더 돌, 그 인형을 주문해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공격들이 다 가능하고요. 이것의 원리는 이 AI 자체입니다. AI라는 것이 결국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AI의 학습 과정인데 여기서는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노이즈를 최소화하면서도 오분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노이즈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AI 학습 문제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변조를 하는데 변조된 이미지를 타겟 AI에다 넣어보고 그 AI의 반응을 보면서 이 노이즈를 최적화해가는, 그러니까 공격이 잘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 자체가 AI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했던 연구인데 어떤 이미지 하나를 변조해서 어떤 AI 모델한테는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다른 AI 모델한테는 거꾸로 오동작으로 오인식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이미지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원리가 AI한테 이런 목적을 제공을 합니다. 목적을 딱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AI가 그런 변조 지점을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진, 이미지 상에서만 변조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이미지를 물리적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얼굴 인식하는 AI를 속이는 그런 물리적인 공격이 되겠습니다. 사진상에서 속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가지고 사진상에서 변조가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그 노이즈를 인쇄를 해서 스티커를 인쇄를 해서 스티커를 얼굴에 붙입니다. 그러면 그 붙인 얼굴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얼굴 인식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오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미지상에서는 디지털 이미지상에서는 픽셀을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얼굴에 붙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크기, 그다음에 개수의 제한, 또 위치라든지 색깔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저희가 도출해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게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인데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신의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각도나 표정이 바뀌어도 인식을 잘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그 AI가 알려준 포인트대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데 눈에 잘 안 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붙여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또 음성인식 공격이 단순히 그냥 음성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AI 스피커에게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의 연구인데요.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AI 스피커가 이 불을 끌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끄라는 명령을 내려야 불을 끌 텐데요. 그 대신에 이 공격에서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음악을 틀어주면 그 음악이 변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AI는 그 음악을
불을 끄라는 명령으로 오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불이 꺼지는 이런 결과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차,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공격 위협의 대상이 되는데요. 자율주행차에는 라이다라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게 사물을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뭐 정지를 한다든지 회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정상적인 라이다의 객체 탐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로상에 물체가 있고 그 물체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체로 인식해서 그 정지를 한다든지 회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 물체를 이제 AI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내서 노이즈를 찾아내서 그 노이즈로 반영된 형태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도로상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면 이제 분명히 여기에는 그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물체랑 부딪혀서 사고가 나든지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공격들이 실제로도 실제 물리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격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기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런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까지 같이 학습을 해서 그거를 원래 클래스대로 분류하게 만들자. 또는 이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왔으니 이것을 공격이라고 탐지를 해서 배제를 해버리자. 또는 이제 원래 공격에 노이즈가 추가됐는데 그 노이즈를 싹 없애서 원래 클래스로 인식되게 하자. 이런 이제 세 가지 크게 방향이 있는데요. 먼저 그 적대적 학습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을 할 때 그 적대적 예제만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기법이 있고 적대적 예제에다가 원본 데이터까지 같이 더해서 학습을 해서 원본 데이터도 잘 인식하고 그 다음에 공격이 들어와도 잘 인식하게 만들자. 이런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적대적 예제와 정상 데이터들의 특징을 추출해서 원래 이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해서 분류를 하는 게 일반적인 CNN의 구조이죠. 거기서 특징 추출 부분 나와 있는 특징들이 서로 유사하도록 정상이나 공격이나 유사한 특징을 갖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을 부여를 해서 학습시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AI는 목표만 잘 주면 학습을 잘 해서 그 목적을 잘 수행을 해냅니다. 그 결과 이제 원래 적대적 예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서 다른 클래스로 분류하던 것을 똑같이 그냥 강아지, 뭐 고양이 그러면 그 클래스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특징으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적대적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이즈를 걸러내는 필터링인데요. 컬러가 RGB 뭐 이렇게 해갖고 8비트 그래서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갖게 되는데 그 자릿수를 하나씩 제거를 하면 그 밑에 숨겨져 있던 미세한 노이즈가 삭제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것은 이제 필터링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뭐 주변 몇 개의 이미지의 평균 값으로 현재 이미지 값을 대체를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이렇게 희석되는 효과를 거둡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적대적 공격에 사용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부여해서 이건 아까는 이제 단순한 그냥 방법이고 그 자체 노이즈 제거하는 데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것을 좀 더 이제 고도화시켜서 노이즈를 만들고 그 노이즈를 걸러내는 필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또 크리틱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즘에 한참 각광을 받고 있는 GAN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필터, 이 인공지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터가 이렇게 학습이 되면 그게 실전에 투입이 돼서 원래 노이즈를 잘 걸러내고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탐지가 있습니다. 이게 적대적 예제냐라는 것을 탐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는데 딥러닝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노드들이 클래스에 따라서 어떤 노드는 반응을 하고 어떤 노드는 반응하지 않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까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면 이게 현재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패턴과 그 결과가 일치하느냐를 통해서
이게 공격이냐 아니냐를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탐지 연구의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적대적 예제, 그러니까 노이즈가 추가가 되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가 높으면 무조건 적대적 예제로 분류를 해도 될까요? 탐지를 해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가 엔트로피가 낮은 경우가 있고 어떤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의 엔트로피가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만 가지고서는 이 적대적 예제를 절대적으로 탐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비트 뎁스를 낮추는 필터링을 적용하게 되면 노이즈가 많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원래 노이즈가 많았던 이미지는 필터링을 거치면 노이즈가 많이 감소하니까 엔트로피가 확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예제들은 엔트로피가 물론 감소를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보면 원래 이제 공격 정상 데이터가 있고 공격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격 데이터들의 엔트로피가 당연히 높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보고 탐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뎁스를 줄여가지고 이 줄인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전후를 비교해보면 정상적인 이미지도 약간 엔트로피가 줄어들었지만 공격에 대해서는 더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양을 가지고 탐지를 하게 되면 적대적 예제를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탐지를 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수행했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이 탐지와 필터링을 저희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연계를 시킨 건데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모델에 통과시켜서 결과를 얻습니다. 이 결과는 오분류가 될 수도 있고 적대적 예제이면 그 다음에 정상 데이터면 제대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필터를 통과시켜서 그것을 모델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노이즈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원래 클래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모델의 결과도 원래 클래스가 나오고 두 번째 결과도 원래 클래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공격이 아닌 거죠. 근데 첫 번째 모델은 이것을 오분류해서 개를 고양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두 번째 모델은 얘를 고양이라고 그냥 분류를 하게 되면 개를 개라고 분류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결과가 차이가 나겠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탐지하는 그런 기법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탐지기와 필터링을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1차적으로는 탐지를 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애들은 필터링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정확도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어프로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동향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다르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연구를 관할하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서는 이제 가드라는 프로젝트를 출범을 했습니다. 가드라는 프로젝트는 이런 적대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인 기반을 확보를 하고 그 이론적인 기반을 통해서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은 다음에 그 찾은 방법들을 실제 환경, 또 디지털 시뮬레이티드 된 환경과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전부 테스트를 해서 유효성을 한번 평가해보자라고 하는 3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48개월 정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1년 반이 지난 상태이고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방어 기술들이, 좋은 방어 기술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적대적 예제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막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드버서리얼 로버스트니스 툴박스라고 하는 게 있고 클레버한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들에서는 적대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 모듈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방어하는 아까 소개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물론 얘가 최신 연구들을 다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방어 방법들을 실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회사들도 뭐 요즘에 AI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AI 반도체를 만들 때 이런 그 적대적 예제를 일부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만든 이제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AI 툴킷,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킷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적대적 예제를 막을 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추가를 해서 제공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아예 이 적대적 예제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만 모아서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레이트 리미테이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을 하려면 여러 번 그 타겟 모델을 대상으로 시험적인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아닌 공격도 있지만 그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쿼리를 던져야 되니까 그 쿼리를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쿼리의 개수를 제한하면 공격자의 그 공격 가능성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까지도 적용을 해서 이 적대적 예제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AI 그 보안을 위해서 적대적 예제를 막기 위해서 강건한 AI를 만든다거나 공격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과제들이 있고요. 또 역기능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거나 방어하는 기술, 그다음에 모델의 인증이나 오토마킹을 하는 기술, 그다음에 거기에 프라이버시 위험을 분석하는 기술, 또 역기능 방지하기 위한 기술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다르파의 프로그램처럼 이 연구 과제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6년간 수행을 하는데 엣지 노드 자체의 로버스트니스, 그러니까 엣지 AI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지능형 CCTV라든지 기기 자체가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IoT 기기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델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학습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또 취약점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이 분산되어 있는 IoT 디바이스들의 행위를 모니터링을 해서 얘가 공격을 받고 있다 또는 얘는 공격자에 의해 수중에 넘어갔다라는 등의 판단을 하는 분산 노드 모니터링, 공격 탐지 이런 이제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IoT나 이런 엣지 AI 분야에서 좋은 보안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AI 보안 이슈라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격 유형, 그다음에 사례, 그리고 그거의 방어 기술들의 연구 동향과 관련된 과제 동향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르파의 가드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이 그림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2010년도부터 딥러닝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인공지능의 성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 높아졌는데 아까 소개드린 이제 적대적 공격이 나오면서 적대적 공격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이 모델의 정확도를 0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 모델의 신뢰도를 AI의 신뢰도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공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방어가 나옵니다. 그럼 방어가 나오면 또 그 방어를 깰 수 있는 공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방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을 시소 게임처럼 계속 해왔는데요. 그때마다 이 공격의 성능은 새로 등장하는 공격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AI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창과 방패의 정쟁을 진행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방어 방법이 하나가 나와서 완벽하게 보안 공격을 다 막고 신뢰도를 100%까지 만들 수는 없지만 점점점 그 최저선을 높여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높여가다 보면 물론 이제 완벽하게 공격을 방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공격에 의해서 AI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AI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점점 연구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의 AI는 좀 더 안전해질 것이고 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AI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도 안전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유익한 말씀 해주신 최대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몇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 공격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화면 중에서 자율주행차가 사물을 인식하는 AI를 속이는 그런 공격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사고에 의해서 인명이 희생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적대적 공격이 일어난다면 수술 중에 또는 치료 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율주행이나 이 치료나 수술 중에 기계적인 오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와 좀 비슷한 건가요? 공격에 의한 거는? 그 공격에 의한 거가 나타나는 형태는 기계적인 오류나 또 AI 자체의 결함에 의한 부분이랑 결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 자체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공격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결함에 의한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있겠죠. 앞서서 세이프티와 시큐리티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의미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적대적 공격 방어와 또 이 공격 방어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국내에서 아직까지 좀 연구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그런 분야가 있다면 어디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AI 채팅봇 이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이제 국내에도 제시가 됐는데요. 사실 저도 잠깐 소개드렸지만 AI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관심이 좀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AI 자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그러한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국내에서 이 산업 전반에서 방어를 더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수님의 생각도 같으신가요? 예, 산업적으로는 당연히 방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길 위협들에 대해서도 방어하는 기술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고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려면 일단 공격을 해봐야 어떤 공격이 가능하고 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공격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네요. 공격과 방어의 개념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대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최대선 교수님의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다음으로 트랙 A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자는 KT의 허태웅 부장님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로 나아가는 인공지능 보안 관제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KT IT기획부문 정보보안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태웅 부장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해킹 위협을 실제 보안 관제 현장에서 어떻게 탐지하고 대응하는지 사례를 통해 공유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1. 개발 배경, AI로 자동 탐지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하였나,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향후 발전 방향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억 개 이상의 신규 멀웨어가 만들어지는 등 글로벌 사이버 위협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회사 규모에서도 일평균 수천 건의 공격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보안 관제 업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제 요원들이 이처럼 많은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과거 경험 기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작업으로 대응하다 보니 휴먼 에러도 발생하고 관제 요원의 수준에 따라 관제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AI 기반의 지능형 해킹 위협 탐지 대응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안 관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는 경계선 보안으로 단위 보안 관제입니다. 주로 방화벽이나 IPS 등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장비를 활용하여 ESM 중심의 보안 관제를 하였습니다. 패턴 매칭, 인계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세대는 데이터를 중시하는 통합 보안 관제로서 심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벤트를 상관 분석 및 시계열 분석을 하여 APT 대응이 가능한 관제 시스템입니다. 2.5세대는 빅데이터 보안 관제로서 심을 고도화하고 방대한 로그를 수집하여 본격적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3세대는 제로 트러스트를 지향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안 관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어 방어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공격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로데이 어택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응도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 차단 및 정책 변경이 가능한 소화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보안 관제 방어자의 현실은 정보 측면에서 보면 너무 많은 보안 정보가 발생하고 있고 분석 측면에서는 인력 측면에서는 분석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공격 측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의 발생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 관제 시스템은 검색 및 탑앤 기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력 부족의 이유로 정보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이벤트를 제대로 검토하려면 건당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위협 조사를 하는 데만 15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체크라든지 공격 대상 내부 자산 및 실효성 확인, 사내 사회 블랙리스트 확인, 이전 침해 시도의 내역을 확인하고 취약점 대조를 통한 공격 영향도 확인, 그리고 정오탄 판별까지 15분 정도가 소요가 돼서 100건일 때는 최소 25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단 및 침해 여부 분석도 병행해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AI로 자동 탐지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까요? AI를 도입하면 자동으로 위협을 탐지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패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킹 공격을 학습하여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전의 공격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소위 말하는 AI, 머신러닝, 딥러닝은 기존에 등록된 패턴이 없으면 학습이 불가능해서 제로데이 공격 또는 유사한 변형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건의 공격 트랜잭션만으로 정오탐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현재 들어온 한 건에 대해서만 트랜잭션을 판단하고 분석하게 되면 지속적 지능형 공격인 APT 공격 등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분석 알고리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시간 위협 탐지를 위하여 공격 이벤트의 페이로드를 분석하였습니다. 공격 이벤트 페이로드 분석은 두 가지로 하였는데 첫 번째는 보안 장비의 시그너처 기반으로 정오탐 라벨링이 된 학습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명확한 시그니처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관제 요원의 정오탐 판단 결과를 라벨링을 기반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하지만 지속적인 공격을 탐지하기 위하여 히스토리 기반 학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페이로드 특성뿐만 아니라 헤더 정보, 즉 공격자 IP 정보나 목적지 서버 IP 포트 등을 이용하여서 20여 가지 피처를 학습하였습니다. 도식화하여 상세히 다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위험도 분석을 하여 공격 데이터의 페이로드 약 3,100만 건을 학습하였습니다. 보안 장비의 라벨링 및 관제 요원의 라벨링 결과에 대해서 딥CNN, 구글 인셉션 알고리즘을 활용하였고 기본 RNN 및 LSTM, 스택트 LSTM,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바이 디렉셔널 LSTM을 깊고 넓게 쌓아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지속적 공격을 탐지하기 위하여 페이로드 정보뿐만 아니라 헤더 정보, IP 포트 정보 등을 이용해서
종의 피처를 분류하고 추출하여 머신러닝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여기에는 ESM, IPS, 와프 등의 로고 약 7억여 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는 시계열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과거 결과와 최근 결과가 상충할 때는 최근 결과의 가중치 값이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보안관제 AI는 학습시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이터와 달리 보안관제 AI의 보안 로그는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바둑을 가르치는 알파고의 경우 훈련 데이터는 돌의 위치고 훈련 목표는 게임 승리로 데이터가 매우 정확합니다. 반면 보안관제 AI의 훈련 데이터는 보안 로그이고 훈련 목표는 해킹 탐지인데 훈련 데이터에는 URL 인코딩, 베이스 64, 자바스크립트 코드 등 암호화, 난독화, 특수문자, 바이너리 등이 있어서 해석하고 처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또한 보안의 특성상 휴먼 에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의 라벨링 문제가 발생하여 정오탐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공격 페이로드의 예제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정상 패킷과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커맨드 인젝션, 자동화된 웹 공격에 대한 페이로드 예제입니다. 여기에는 URL 인코딩 및 자바스크립트 코드 등이 섞여 있어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기법, 보통 NLP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페이로드의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젠심의 워드2 벡터입니다. 보통 워드2 벡터 또는 BP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솔루션에서는 젠심의 워드2 벡을 이용해서 자연어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워드 임베딩 기법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주요 하이퍼 파라메타인 벡터 디멘션을 32부터 200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서 최적화를 했습니다. 또한 BOW랑 스킵 다이어그램 중 스킵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였고 스킵 다이어그램을 4에서 10가지 워드 벡터에 대해서 최적화를 처리하였습니다. 페이로드는 일반 언어와 달리 특수문자, 한글 등으로 인한 바이너리 문자 등이 섞여 있어서 토크나이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수기호는 큰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안관제 AI 데이터는 불명확한 데이터 라벨링이 많아서 데이터 정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일한 페이로드임에도 불구하고 정오탐 라벨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3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안 장비의 차단 정책 변경입니다. 제로데이 공격이거나 CV 취약점을 반영하는 경우 또는 사내 시스템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거나 정책 변경을 반영하는 경우 반영 전후에 있어서 라벨링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제 요원의 정오탐 판단 결과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동일 이벤트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관제 요원들이 수준 차이가 있거나 또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정오탐 라벨링이 반대로 됩니다. 또한 차단 메커니즘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리스크가 아주 높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1회 발생으로 차단하겠지만 리스크가 낮은 이벤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앞에 이벤트는 차단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 이벤트에 대해서만 차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공격이 다량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분석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분석을 얕게 하다가 공격이 소량 발생하면 분석을 깊게 해서 정탐 이벤트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이벤트에 대해서도 정오탐 라벨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외 케이스 처리입니다. 특정 고객사 IP나 3G LTE 대역, 사내 모의 해킹 IP 대역 또는 특수상황 IP 등 NAT IP와 같이 화이트리스트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일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오탐으로 처리가 되어서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벨링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보안 전문가가 직접 보고 이벤트 바이 이벤트 직접 한 땀 한 땀 열심히 라벨링을 해야지만이 보다 높은 정확도 높은 AI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 학습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URL은 인코딩돼서 날라오는데 이것을 디코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인코딩된 로우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트라이얼 에러를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습니다.
시험 결과 인코딩된 상태, 로우 데이터가 학습 효과가 다소 좋게 나오는데 이는 인코딩이 한 번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인 경우 그 자체가 이상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안 장비가 시그너처 기반으로 정오탐을 라벨링한 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이 경우는 탐지 패턴과 시그너처 기반으로 정오탐을 만들게 되는데 관제 요원이 정오탐 판단하는 결과와는 좀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TF-IDF를 이용할지 워드 투백을 이용할지 BP, 바이트 페어 인코딩 모델을 이용할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 워드 투백 모델이 무난하고 양호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페이로드 토커나이징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조금만 변경시켜도 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NLP 알고리즘으로 그냥 쓰면 처리에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워드 투 벡터 모델 최적화를 시험한 결과 벡터 디멘션은 100이 가장 적당하고 양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스킵 다이어그램은 6개의 워드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결과를 보였고 토큰은 문자 단위의 처리를 하지만 특수기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잘 분리했습니다. AP 공격과 같이 낮은 리스크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 대해서 탐지하기 위하여 IP 헤드 정보를 통한 피처를 20종을 추출하였고 자연어 처리 기반 결과, 앞에서 했던 두 가지 결과와 히스토리 기반 평판 IPDB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학습할 때에는 훈련 기간 및 테스트 기간 설정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가 1월에서 12월이라면 전체 기간에서 훈련 데이터와 검정 데이터, 시험 데이터를 뽑는 경우에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을 많이 시킬수록 99% 이상의 정확도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1월에서 10월까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와 검정 데이터를 뽑고 전혀 다른 유형의 11월, 12월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격 유형이 등장하게 되므로 아무리 학습을 많이 시켜도 일정 수준의 정확도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상황과 적합한 모델입니다. 적용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각 학습 방법에 따른 정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 장비의 정오탐 판단을 학습한 결과는 99.8%로 거의 정확하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제 요원이 실제로 판단하는 데이터에 적용하면 90% 초반으로 결과가 아주 나빠집니다. 관제 요원이 판단한 정오탐 결과에 대한 학습은 94.6%가 나왔으며 이 두 개를 종합하여 평판 기반 IP 종합학습 결과는 95.6%가 나왔습니다. 현재 공격 의심 IP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월 평균 3만 건 정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아 체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실제 KT 보안관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솔루션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보안관제 요원은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복잡한 이벤트 분석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합 분석을 할 수 있으며 AI 판단 결과를 참고하여 정오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보안관제는 결국 학습하지 않는 공격 이벤트를 탐지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제로데이 공격 코드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자동으로 학습을 하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CVE 코드가 발생하면 이를 CVE와 POC 코드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공격 코드를 선정합니다. 현재는 보안관제 요원이 수동으로 하고 있으며 제로데이 공격 방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를 AI로 자동으로 분석 적용을 한다면 제로데이 공격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안관제에서 기존 탐지 정책에서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공격 유형에 대응하지 못한 이벤트를 찾고 알려지지 않는 공격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방법으로 침입 공격을 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공격자를 선별한 후 이 공격자들의 탐지되지 않는 이벤트를 정밀 분석하여 기존에 탐지하지 못한 신규 공격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격자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탐지하지 못했던 이벤트 및 공격자를 탐지하고 시그니처 기반 탐지 영역을 확대하여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느라 수고해주신 허태웅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허태웅 부장님을 모시고 이 발표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네, 허태웅 부장님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인공지능 기반 보안 관제를 위해서 이 AI 모델이 관제 요원의 정오탄 분석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KT에 계시잖아요. 예, 실제로 KT에서 인공지능 기반 보안 관제를 통해서 예전보다 좀 많이 개선된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존 다른 제품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한 거에 대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관제 데이터를 라벨링을 위해서 보안 분석가들이 한 건 한 건 분석해 가지고 라벨링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AI 학습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전처리 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최상의 학습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와이드하고 더 넓고 더 깊은 딥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그 알고리즘에다가 보통 보안 관제 요원들이 시간상으로 5분 내지 1시간밖에 보지 못하는 것을 저희는 1년 이상 장기간의 데이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 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혜택을 좀 받게 되는 걸까요? 요즘에 랜섬웨어 등 해킹 공격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해킹 공격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그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심하고 사용해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든든해지네요. 자, 오늘 KT의 허태웅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귀한 의견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정보 보호 분야의 AI 활용이 정말 중요하고 이 초거대 AI로의 여정의 완성을 위해서 정보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AI의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AI의 보안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제2회 AI 시큐리티 데이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진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